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암학회와 세계보건기구가 함께 지정한 보고서를 보면 이 반찬이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이는 대표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죠. 저는 장민석입니다. 30년간 가공식품과 조리 온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식품이 고온에 노출될 때, 그리고 오래 저장될 때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수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엔 저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튀기거나 굽거나 오래 보관하는 순간 몸속 세포 스위치가 바뀌는 패턴이 보이더군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속에서 이런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건강한 반찬만 드셨다고 믿으셨습니다. 젓갈, 구운 생선, 볶은 김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정작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나오자 충격을 받으셨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 위 반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평생 먹어온 반찬이 암을 부르는지, 어떻게 바꾸면 예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오히려 보호막이 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30년 연구 결과를 나누며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김정혜 67세님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건강식이라 믿고 젓갈, 구운 고기, 볶음김치를 즐기셨죠? 아침마다 짠 젓갈 한 숟갈, 점심에는 직화로 구운 고등어, 저녁에는 오래 묵은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본인은 자연식만 먹는다고 자부하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셨대요.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조리법과 저장 방식이었습니다. 짠 음식, 태운 음식, 오래 보관한 반찬 속엔 세포 변이를 촉진하는 물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매일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죠.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매일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후 김정혜님은 반찬을 끓이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고 간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구운 생선 대신 조린 생선으로, 볶은 김치 대신 생김치로 바꾸신 거죠.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입맛이 적응되는 데는 2주면 충분했습니다. 2달 뒤 수치가 놀랍게 안정됐습니다. 피로감도 사라지고 소화도 편해지셨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는 걸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을 드시죠. 저도 어릴 적엔 하얀 쌀밥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도정이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촉진합니다. 쌀개와 배알을 모두 벗겨내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다 사라지고 당분만 남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암연구소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결과 흰쌀 중심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통곡물 식단 그룹보다 암 발병률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박은희 72세님은 평생 흰밥과 빵 위주의 식사를 하셨어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현미밥으로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20mg 떨어지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현미밥이 입에 안 맞으신다면 쌀과 현미를 반반 섞거나 차련미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현미 잡곡, 통밀빵으로 대체하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소화가 어렵다면 현미를 반만 섞거나 부드럽게 죽처럼 조리하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흰밥 대신 어떤 곡물을 드시나요? 이제 고온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화구이와 튀김, 우리가 좋아하는 불맛 뒤엔 독성이 숨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일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섭씨 200도 이상에서 타거나 까맣게 변한 부분엔 이런 물질이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고기 굽는 온도와 암 발생률의 비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직화로 구운 고기를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40% 높았어요. 연기 속 발암물질이 고기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정상훈 64세님은 삼겹살을 거의 매일 구워 드셨습니다. 불판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맛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개선을 권유하셨습니다. 삶은 수육으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굽기보다 삶기, 찜으로 바꾸고 불에 타면 즉시 제거하세요. 타버린 부분은 아깝다고 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도 과열 시 탄화물질이 생깁니다. 조리 시간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도 불판 위에 고기 올리실 계획인가요? 이번엔 젓갈과 가공육 이야기입니다. 짠맛 속 아질산염의 함정이죠. 나트륨과 아질산염이 위 점막을 자극해 변형세포를 만듭니다. 염분이 높으면 위벽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발암물질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아질산염은 위 속에서 아질산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햄, 소시지, 젓갈류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군이라는 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순자 70세님은 매일 아침 젓갈 반찬을 드셨어요.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 젓갈을 돌아가며 드셨는데 위험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금방 다시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속쓰림이 심했대요. 젓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나물 반찬으로 바꾸니까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젓갈은 한 숟갈 이하로 반찬 양념으로만 사용하세요. 밥 위에 한 숟갈 가득 올리는 건 너무 많은 겁니다. 냉장 보관 기간이 길수록 아질산염 농도가 올라갑니다. 젓갈은 되도록 소량씩 사서 빨리 드세요. 혹시 반찬통 속 젓갈 얼마나 오래 두고 드시나요? 유제품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당분 해요소가 줄어들고 우유 속 IGF-1 호르몬은 세포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성장기엔 필요하지만 중장년층에겐 오히려 세포가 과하게 증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팀은 우유 섭취량과 전립선암 발병률의 연관성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2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유제품 속 포화지방과 칼슘도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경호 61세님은 매일 우유를 1리터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마셨는데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자주 차며 체중이 늘었습니다. 우유를 줄이고 두유, 아몬드 음료로 바꾸니까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유제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우유 매일 마셔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과일이 너무 달아졌습니다. 달아진 과일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최근 품종의 과일은 당도가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예전 사과는 당도가 10브릭스 정도였는데 지금은 15브릭스가 넘습니다. 포도, 배, 수박도 마찬가지죠. 당도가 높아지면서 과당 함량이 급증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당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처리되는데 과도하면 지방으로 축적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빈속에 단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박미정 68세님은 건강을 위해 사과 2개를 하루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체중이 늘고 혈당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사과 반쪽으로 줄이고 샐러리, 오이 같은 당도 낮은 채소를 함께 드시니까 체중이 빠지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당도 낮은 제철 과일을 선택하고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한 번에 한 종류 주먹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주스로 먹으면 섬유질 손실되고 당 흡수가 빨라집니다.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오늘 드신 과일 단맛이 강하진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나트륨과 방부제 이야기입니다. 저장의 편리함 뒤에 숨은 대가죠. 염분과 방부제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특히 오래 보관한 음식일수록 방부제와 염분 농도가 높아집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일본 국립보건연구소는 짠 음식 섭취가 위암 발병률을 2배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염분이 위벽을 손상시키면 헬리코박터균 같은 세균이 쉽게 침투하고 만성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일본이 위암 발생률이 높았던 이유도 짠 음식 문화 때문이었어요. 정혜숙 75세님은 김치 담글 때 간을 꽤 세게 하셨습니다. 오래 보관하려면 짜게 담가야 한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런데 속이 자주 쓰리고 위 통증이 있었습니다. 김치간을 반으로 줄이고 소량씩 자주 담그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싱겁게 짧게 보관하고 신선한 재료로 자주 조리하세요. 냉장고 속 반찬이 일주일 넘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오래된 반찬을 재가열하면 독성이 누적됩니다. 냉장고 속 반찬 며칠에 한 번 새로 만드시나요? 이제 잘못된 식습관을 알았으니 다음은 암을 예방하는 실천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끓이기와 찌기 중심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고온 대신 수분으로 조리하면 독성물질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성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찌거나 삶으면 영양소도 더 잘 보존됩니다. 끓이기 전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양념을 많이 넣고 끓이면 나트륨이 농축됩니다. 먼저 재료를 익히고 나서 마지막에 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한 끼는 찐 채소, 조린 반찬으로 구성하세요. 브로콜리, 당근, 감자를 쪄서 드시거나 생선을 졸여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불 대신 물로 요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식탁 위에 색깔을 늘리세요. 통곡물, 채소, 베리류를 늘리는 겁니다.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양 이렇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시금치의 엽록소, 가지의 안토시아닌, 양파의 퀘르세틴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효과가 높지만 하루 5종 이상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5색 채소를 담아보세요. 아침엔 시금치와 토마토, 점심엔 당근과 브로콜리, 저녁엔 가지와 양배추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 색깔은 몇 가지였나요? 염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암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염분 1g 감량 시 위암 위험이 14%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권장량은 5g입니다. 절반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간장이나 된장 대신 천일염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간장과 된장은 이미 염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음식이 짜집니다. 소스는 음식에 뿌리지 말고 따로 덜어서 찍어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 섭취량을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음식간을 줄일 때 어떤 방법이 편하셨나요? 운동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세포 활성이 높아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산소 공급을 늘리며 세포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걷기는 무릎에 무리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하루 만보를 목표로 하되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오늘 걸음수 기억하시나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세포 회복과 해독 작용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항암 작용을 하는데 이건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조명과 휴대폰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만드세요.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요즘 수면 시간 충분하신가요? 정기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 이상인 암이 많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모두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도 떨어집니다. 40세 이후엔 2년마다 국가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수입니다. 검사 결과 수치를 기록해 두세요. 매년 수치를 비교하면 몸의 변화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바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괜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귀찮은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지난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으로 돌아가세요. 첨가물 없는 재료는 체내 독성 부담을 줄입니다. 식품 포장지를 보시면 성분표에 긴 화학명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다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착색료, 향료, 유화제 이런 것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포장지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성분이 5가지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성분이 단순할수록 자연에 가깝습니다. 하루 한 끼는 무가공 식사를 실천하세요. 직접 손질한 채소, 삶은 고기, 조린 생선 이런 걸로 한 끼를 차리시면 됩니다. 오늘 한 끼 포장 없이 직접 준비해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식이라 믿었던 반찬이 사실은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대부분의 문제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조리법과 저장 방식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정제된 음식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짠맛이 입맛을 살린다. 태운 음식에 맛이 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유제품은 완전 식품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싱겁게, 신선하게, 자연스럽게. 이 3가지만 지켜도 암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굽지 말고 삶거나 찌고,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고,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신선하게 먹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세포의 스위치가 염증과 변이로 켜집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독성이 결국 큰 병으로 폭발하는 거죠. 하지만 습관을 바꾸면 스위치는 즉시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바로 좋아지고 나쁜 습관을 끊으면 바로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했습니다. 김정혜님처럼 2달 만에 수치가 안정되고 박은희님처럼 3달 만에 혈당이 떨어지고 정상훈님처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식탁 위 작은 변화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굽던 음식을 찌기나 삶기로 바꾸기.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생선을 구우려고 하셨다면 졸여보세요. 점심에 고기를 구우려고 하셨다면 삶아보세요. 저녁에 김치를 볶으려고 하셨다면 생김치로 드셔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몸속 세포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암 예방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점심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나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